네, 이번에는 이제 시퀀스 러닝과 프리트레인 모델의 세 번째인 GPT,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오브 T5 그리고 GPT-3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PT-2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인 모델 구조는 GPT랑 동일하고요. GPT에서 모델의 크기랑 이제 학습 데이터를 증가시켰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GPT 같은 경우는 랭귀지 모델링을 통해서 프리트레이닝을 하기 때문에 GPT-2도 동일하게 랭귀지 모델링을 통해서 프리트레이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GPT-2가 GPT랑 차이점이 있는 거는 이제 태스크별로 어떤 태스크 스페시픽한 토큰을 활용을 해서 프리트레이닝을 진행을 한다라는 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래 예시를 보면은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가 I am a student가 있고 이거를 프랑스 문장으로 바꿔라라는 이제 그 어떤 태스크별로 스페시픽한 그런 토큰이 존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 I am a student에 대응되는 프랑스어 문장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영어에서 프랑스어로 번역을 해라라는 그런 트랜슬레이션을 학습을 할 때는 I에 대응되는 어떤 단어가 이러한 프랑스어 단어다라는 식으로 모델에게 입력을 넣어주게 되지만 GPT-2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를 하나의 시퀀스로 보고 이 시퀀스에 대한 랭귀지 모델링, 그러니까 I를 인풋으로 받았을 때 M을 예측을 하고 IM을 받았을 때 어를 예측을 하는 이런 랭귀지 모델링을 그냥 단순히 학습을 함으로써 어, 그런 다양한 태스크에 대한 거를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GPT-1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트레인된 모델이 있으면은 그거를 각각의 태스크에 파인 튜닝을 시켜 써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GPT-2 같은 경우는 파인 튜닝을 하지 않고도 각각의 동일한 GPT-2 모델을 가지고 여러 가지 태스크를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걸 랭귀지 모델링 관점에서 살펴보면은 GPT-1 같은 경우는 어떤 인풋이 기분일 때 아웃풋을 예측을 하는 이러한 랭귀지 모델링을 수행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GPT-2 같은 경우는 인풋과 태스크가 주어졌을 때 그거에 대한 아웃풋을 예측을 하는 이러한 랭귀지 모델링을 수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엑셀렛입니다. 엑셀렛 같은 경우는 이제 오토 인코딩 방식과 오토 리그레시브 방식을 결합을 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오토 인코딩 방식 같은 경우는 버터로 대표가 되고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이 이제 대표적인 어떤 그 트레이닝 태스크가 되겠습니다. 이런 오토 인코딩 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마스크 토큰을 예측을 할 때 이걸 독립적으로 예측을 하기 때문에 토큰 사이의 상관관계를 학습을 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다음에 오토 리그레시브 방식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모델로 GPT가 있겠고 랭귀지 모델링이 이제 대표적인 그런 트레이닝 태스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토 리그레시브 방식 같은 경우는 단방향 정보만 학습을 하기 때문에 양방향 정보를 학습을 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엑셀렛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방식을 결합을 하기 위해서 퍼뮤테이션 랭귀지 모델링이라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이 퍼뮤테이션 랭귀지 모델링 같은 경우는 인풋 시퀀스가 존재를 하면은 이 인풋 시퀀스를 다양하게 섞어서 그거에 대한 랭귀지 모델링을 수행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엑셀렛 같은 경우는 해서 이제 퍼뮤테이션 랭귀지 모델링을 진행을 할 때 기존의 트랜스포머를 활용을 해서 할 경우에는 이제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데 아래 예시를 보면은 이제 1, 2, 3, 4라는 어떤 시퀀스가 주어졌을 때 이거를 섞다 보면은 1, 2, 4, 3이라는 이런 시퀀스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때 1번 랭귀지 모델링을 수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1번과 2번이 주어졌을 때 3번을 예측을 해야 되고 아래 퍼뮤테이션 이 조합에서는 이제 1번과 2번이 주어졌을 때 4번을 예측을 해야 된다. 즉 인풋 시퀀스는 동일한데 예측을 해야 되는 아웃풋이 서로 달라진다라는 단점이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엑셀에서는 이런 걸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 투스트림 셀프 어텐션이라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이 투스트림 셀프 어텐션은 기본적으로 쿼리 레프레젠테이션과 컨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이제 어떤 셀프 어텐션을 진행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쿼리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 시점, 이전 토큰의 모든 정보들을 가지고 이 토큰의 모든 정보들과 이제 현재 위치 정보를 가지고 어떤 셀프 어텐션을 진행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컨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전 시점의 정보들과 현재 토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셀프 어텐션을 진행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이제 로버터입니다. 로버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버트랑 동일을 하고요. 모델 구조는. 근데 이제 버트가 이제 언더핏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버트를 최적화하는 거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로버터에서는 버트랑 이제 모델 구조는 동일하지만 모델 학습 시간과 데이터 양을 증가시키고 이 넥스트 센텐스 프리딕션이라는 게 굉장히 쉬운 태스크여서 별로 그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 좋지 않다라고 해서 넥스트 센텐스 프리딕션을 제거를 하고 롱거 시퀀스를 추가를 하고 이제 버트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인풋 시퀀스의 15%를 마스킹을 해서 그거에 대한 프리트레이닝을 수행을 하는데 이 마스킹 패턴 자체를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가져가는 방식으로서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메스입니다. 메스 같은 경우는 입력 시퀀스 중에 일부를 이제 마스킹을 한 다음에 그 마스킹된 애를 이제 복원을 하는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매스에서는 이제 K라고 하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존재하는데 이게 마스킹하는 그 시퀀스의 길이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K가 1이 되면은 버트에서 수행을 하는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과 동일한 어떤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되고 이 K가 전체 인풋 시퀀스의 길이만큼이 된다라고 하면은 GPT에서 수행을 하는 그런 랭귀지 모델링의 태스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트입니다. 바트 같은 경우는 이제 노이즈가 있는 입력을 이제 인풋으로 받아서 그거에 대한 디노이징을 수행을 하는 태스크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디노이징 오토 인코딩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트에서는 이 노이즈를 주는 방법론을 굉장히 다양하게 제시를 하고 이거에 대한 다양한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MTDN입니다. MTDN 같은 경우는 버트에 이제 멀티태스크 러닝을 적용을 하는 모델이고요. 기본적으로 왼쪽 아래 보이시는 게 이제 글루 벤치마크 데이터셋에 대해서 크게 이거를 이 다양한 그 데이터셋을 이제 네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해 놓은 거고요. 이 네 가지에 대한 이제 멀티태스크 러닝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아래쪽 모델 아래쪽은 버트랑 동일을 하고 이 위에 이제 각각의 태스크에 맞는 레이어들을 쌓아서 멀티태스크 러닝을 진행을 하는 방식이 이제 MTDN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T5입니다. T5 같은 경우는 이제 태스크와 정답을 이제 모두 텍스트로 변환을 해서 그걸 데이터에 넣어서 어떤 학습을 진행을 하는 어떤 텍스트라는 이런 프레임워크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이제 콜라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이제 I am a great man이고 이게 1번 클래스다라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정의가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이 I am a great man이라고 하는 문장만 이제 그 모델에 들어가게 되는데 T5에서는 이게 콜라 센텐스고 콜라 센텐스 I am a great man이라고 하는 이 전체의 시퀀스가 문장의 그 모델의 인풋으로 들어가고 이게 acceptable이다라는 것이 이제 아웃풋으로 지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환을 했을 때의 장점은 모든 태스크가 이제 텍스트로 변환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모든 태스크에 대해서 동일한 모델을 사용을 할 수 있고 이제 단순히 텍스트에서 텍스트로 가는 그러한 모델이기 때문에 뭐 동일한 로스를 적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다음은 이제 GPT-3입니다. GPT-3 같은 경우는 GPT-2랑 이제 모델 구조가 동일하고요. GPT-2에서 이제 학습 데이터랑 모델의 파라미터가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GPT-3의 가장 큰 도드라지는 특징은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하지 않고 이게 필터 러닝의 어떤 그런 필터 러닝을 적용을 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파인 튜닝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거에 대한 정답이 이거다라고 모델에게 알려주고 그거를 다시 모델을 업데이트해서 모델을 학습을 진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정답은 이거다라고 알려준 다음에 모델에 대한 어떤 학습을 진행을 하는 이런 방식이 파인 튜닝 방식이 되겠는데 GPT-3에서는 그 어떤 프리트레인 모델이 있으면은 그거를 다시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이제 잉글리시에서 프렌치로 번역을 해라.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예시가 이거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정답이 무엇이겠느냐. 이런 식으로 그냥 이 인풋 전체를 넣어줌으로써 어떤 단순히 그 아웃풋을 도출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대학습이 필요하지 않은 그러한 모델을 구축을 했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